오늘은 폴더블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봐도 될 정도로 꾸준한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인 갤럭시 Z 플립 5를 가져왔어요. 찾아보면 이미 다른 리뷰들이 있던데 저는 직접 구입하느라 조금 늦었고 그만큼 가감없이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언팩이랑 보도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갤럭시 Z 플립과 Z 플립 5G를 하나로 묶고 Z 플립 3와 Z 플립 4를 묶어서 같은 디자인의 마이너 업그레이드가 된 정도였는데 이번 Z 플립 5는 또 큰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이 변화가 Z 플립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아주 큰 변화라고 봐야 될 텐데 일단 제품 개봉하면서 더 알아볼게요. 갤럭시 Z 플립 5는 색상이 8가지나 되는데 일반 컬러는 민트, 그라파이트, 라벤더, 크림이 있고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전용 컬러는 그레이, 블루, 그린, 옐로우까지 있어요. 이번에 비스포크 에디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색상이 8가지나 되면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일반 컬러 중에 그라파이트로 선택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전용 컬러 중에 블루랑 옐로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박스 전면엔 제품 컬러가 있고 아래쪽에 갤럭시 Z 플립 5라고 써있어요. 패키지 자체는 전작과 다르지 않아요. 이전 플립이나 갤럭시 S23 시리즈도 제품 사진을 제외하면 전부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구성품은 본체, USB C2C 케이블, 사용설명서, 그리고 유심 제거 핀까지 이렇게 조촐한 구성품이 있어요. 이제 진짜 구성품은 의미가 없어 보여요. USB-C 케이블도 거의 다 가지고 계실 테고 뭐 어댑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일단 디자인으로 아주 좋은 평을 받았던 갤럭시 Z 플립 4는 앞에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부분과 후면이 전부 무광이었어요. 개인 취향이겠지만 무광 마감이 지문도 좀 덜 묻고 보기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번엔 무슨 이유에서인지 유광으로 마감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이 빠르고 닳도록 강조한 부분이죠. 힌지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접은 상태로 측면을 보면 붕 떠있는 부분이 없어요. 전작까지는 힌지가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힌지 쪽이랑 요 아래쪽이랑 두께가 달랐는데 이젠 같은 두께가 됐고 이제서야 제대로 마감이 됐다라는 느낌이에요. 사실 이만큼 두께가 줄었다고 해서 사용하는데 큰 차이점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닫히는 거랑 조금이라도 떠있는 거랑은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게 좀 클 거예요. 그리고 테두리도 무광이 아닌 유광인데 갤럭시 S23 시리즈 삼성닷컴 전용 컬러 보면 측면이 무광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근데 아마 플립5도 삼성닷컴, 삼성 강남 전용 컬러들은 테두리가 무광일 수도 있어요. 이번 갤럭시 Z 플립 5의 가장 큰 변화는 이 빈틈없이 닫히는 플렉스 힌지랑 커버 디스플레이인데 커버 디스플레이가 엄청 커졌어요. 전작은 전면 하단의 3분의 1 정도가 디스플레이였고 그 크기는 1.9인치형이었는데 이번엔 전면의 대부분을 디스플레이로 만들었고 크기는 이렇게 3.5인치형이에요. 이 아래 카메라를 제외하면 전부 디스플레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여러모로 전작과는 다른 사용성을 보여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크기 자체는 거의 변함이 없고 앞서 말씀드린 플렉스 힌지 덕분에 접었을 때 두께가 약 2mm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무게도 187g 정도로 똑같고요. 이 앞에 달려있는 두 개의 메인 카메라는 광각과 초광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둘 다 1200만화소예요. 카메라 센서 자체는 전작이랑 똑같은 카메라가 들어있어서 아쉽겠다 싶지만 이번에 탑재된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 덕분에 이미지 처리 프로세싱이 좋아져서 결과물엔 차이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에는 더 큰 센서를 카메라를 넣기 힘들어서 AP를 이용한 후보정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폴더블 스마트폰은 그 공간이 더 좁아서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이 이상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또 카메라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사용해보고 나중에 리뷰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전면으로 돌아와서 플렉스 윈도우를 좀 보면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디자인만 보면 전작이 더 낫다고 보고 전체적인 활용성은 플립5가 더 낫다고 느껴져요. 그렇다고 플립5가 못생겼다는 건 아닌데 플립4가 워낙 디자인적으로 만족스러웠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 특히
전면의 디스플레이랑 나머지 부분이랑 나뉘는 그 투톤 디자인이 아직도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간 감성의 영역이랑 활용성의 영역 정도로 구분되는 그런 느낌인데 또 몰라요. 적응되고 나서 플립 4를 보면 또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커버 디스플레이 아래쪽을 보면 카메라 부분 쪽에 노치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 부분도 보면 이 공간이 크게 유의미해 보이진 않는데 굳이 이렇게 노치를 만들어 놨어요. 일단 화면이 커져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늘어났는데 이 플립 시리즈는 카메라가 앞에 있어서 커버 디스플레이로 촬영 장면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그동안은 작은 화면으로 대충 형태만 봤다면 이제 제대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플렉스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들도 더 크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화면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줄이는 제스처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위젯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원하는 위젯도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알림 센터도 큰 화면과 별다를 거 없이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굿락을 이용하면 커버 디스플레이에서도 앱 사용이 가능해지는데 플립 4 때 잠깐 해봤지만 화면이 너무 작아서 그냥 재미삼아 해보는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화면이 꽤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용도 가능해 보여요. 간단하게 유튜브를 본다거나 메신저에 답장을 한다거나 하는 정도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따로 모아서 나중에 리뷰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화면을 열어보면 6.7인치형 1080, 2640 해상도를 지원하는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있고 상단엔 전면 카메라를 위한 펀치홀이 있어요. 플립이나 폴드의 새 제품이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 주름에 관련된 질문들인데 사실 이 부분은 첫인상으로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새 제품만 보면 좋아진 것 같고 주름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동안의 신제품들 다 처음에 그랬고 이걸 꾸준히 사용을 해봐야 궁금증에 답변해드릴 수 있는 그 정도 상태가 되더라고요. 폴더블 스마트폰인데 오히려 열었더니 별거 없는 그런 느낌이고 전작과도 전혀 다른 점을 찾기 힘든 그런 느낌이에요. 애초에 플립은 일반적인 바형 스마트폰을 반으로 접는다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플립의 포인트는 접었을 때 나오는 컴팩트함이라 생각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AP는 갤럭시 S23 시리즈에 탑재돼서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고 갤럭시 S23 시리즈 자체를 명기로 만들어버린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탑재됐어요. 갤럭시 전용 커스텀 세팅이기 때문에 엄청난 최적화를 보여주기도 해요. 간단하게 벤치 돌려보면 싱글 2002점, 멀티 5240점 이렇게 나와요. AP 자체가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플립 5의 수명은 AP가 아니라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될 텐데 여러모로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을 많이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들리는 소문에 내년부터 다시 엑시노스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흥미로워서 좀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개봉하고 첫인상부터 살펴봤어요. 실물로는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당장 느낀 점들을 추려서 말씀을 드렸고 플립4 대비 느껴지는 디자인적인 부분들도 개인마다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플립5를 사용해볼 예정이에요. 그러면서 케이스나 필름들도 알아보고 비교도 해볼 예정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나중에 취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